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김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선거 처음 봤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역에 지금 누가 출마했는지도 다 파악을 못한 선거 2주밖에 안 남았는데도 뭐 선거운동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나름 저희는 방송도 많이 하고 시사 얘기도 하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막상 자기 지역구 또 기억 안 나요. 네, 기억도 그죠? 안 나고. 예. 남의 지역구만 계속 그렇죠. 보도하다 보면 관심 지역구라고 보도하는 데만 좀 사실 기억나고. 사전투표 따지면 다음 주예요. 그렇죠. 금요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참 이 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일 것 같긴 한데 이 검찰총장의 친인척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가 기소가 됐고요. 그죠? 이게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죠. 이 혐의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축은행에서 제공받았다는 은행 네. 잔고 증명서가 있었는데 약 37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4년 전에 한 재판에서 이미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도 인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사용하고 또 그 과정에서 부동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4년 전에 인정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뭐 명백하게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때 조사를 안 한 거죠. 아, 그때는 조사를 안 했다. 수사를 하든가 기소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네. 진행이 되다가 지금 드러난 거는 공소장을 봤을 때는 네. 사문서 위조를 행사했다.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라는 거 네. 하나. 그리고 원래 자기 이름으로 돈을 내놓고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했습니다. 부동 실명법 위반이에요. 네. 그 두 가지 혐의를 지금 해서 지금 기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저번에 박지훈 변호사가 말씀하셨나요? 네. 그 사문서 위조는 사기랑 붙어 있다 대부분. 그렇죠? 붙어있죠. 근데 위조를 왜 합니까? 표창장 그거는 정말 좀 재미로? 이상해요. 표창장 그거는 좀 다르나요. 왜 그것도 내려고 표창장 만든 거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재물 이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긴 했거든요. 뭐 학교에 뭐 딴 거니까 네. 그거는 사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위조하는 사람이 네. 재미로 하지는 않습니다. 재미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예.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특히 기망을 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때 사기죄가 되는데 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이유가 뭐냐면 돈이 많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쉽게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네. 그만큼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기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기죄도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사기죄가 빠진 거는 원래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위조 사문서 위조 이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갖고 네. 급하게 기소한 건가요? 정경심 교수처럼 이렇게 빨리 일단 그렇진 기소. 않아요. 이 잔고증명서가 10월달에 작성된 것도 또 있고 있어요. 행사 그렇구나. 시점까지 보면 뭐 공소시효 문제는 아닌데 저는 어쨌든 이 수사가 검찰이 제 식구를 감쌌다거나 아니면 늦장 수사를 했다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운 지경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기한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잔고증명서 위조도 있고 당자도 문제가 있다라는 네.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전반적으로 보면 사기를 치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시종일관 이제 근데 몇 년 전 재판서부터 윤석열 장모는 자기는 일방적인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이번에 이제 기소가 되고도 변호인을 통해서 일방적인 피해자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공범인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 놓고 보면 이쪽에서는 여전히도 이제 본인이 윤석열 장모는 일방적인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뭐냐면 이게 사기가 있었지만 이 사기에 나도 피해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기를 주도한 게 아니라 네. 내가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 사기죄는 적용이 안 됐고 그 처벌은 그 동업자였던 그 안 씨가 안 씨. 받았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요 네. 피해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피해자 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에서. 네. 검찰이면 기소를 할 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득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이 가장 크게 엄청나게.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네. 피해자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죠.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활용했느냐 여부는 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네. 이 이제
윤석열 장모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고증명서, 당좌 이런 것들을 보고 돈을 빌려줬다는 건데 네. 그분이 돈을 못 받았어요. 그 당좌를 부도 처리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민사를 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이 돈을 민사를 윤석열 장모에게 제기했는데 윤석열 장모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건 안 씨가 한 거다. 그 작업을. 네. 그러니까 나도 말하자면 그 투자에 공동 투자를 들어갔다가 내 명의를 갖고 안 씨가 돈을 끌어온 거고 그렇죠. 나는 그 과정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태입니다. 거에 대해서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고 자신도 내부적 관계에서는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판단을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세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걸 하라고 한 건데 네. 그걸 안 하고 그냥 얘기 듣고 피해자니까 빼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재판에서 제일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재판 기록들을 보니까 안 씨와 윤석열 장모가 동업자냐 네. 아니냐예요. 그래서 동업자로 본 판결도 있고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만약에 이 둘이 동업자였다 처음부터라고 관계라고 하면 안 씨가 안 씨가 친 사기의 공동 정범인 거죠. 그 윤석열 장모가. 그렇죠. 네.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 동업 관계로 보이는데 지금 윤석열 장모가 처벌을 피한 거는 동업 관계가 아니라 투자 관계. 로 이제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안 씨를 비롯해서 지금 소를 제기한 그 다른 피해자들은 아니다 이건 분명한 동업 관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계속 얘기해서 그런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 뭐 정경심 교수 할 때는 하나를 갖고 범죄를 4-5개 이렇게 가지고 네. 딸딸딸 털어서 막 10몇 개씩 이렇게 엮여서 하잖아요. 이거 한이 있는 맺혔어, 것도 다 한이. 빼가요. 아니 한이 맺힌 게 아니고 그냥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 있는 네. 것도 다 빼가지고 딸랑 2개 기소했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최 씨, 그러니까 네. 윤석열 장모 최 씨의 이제 반론이 이런 겁니다. 그때 윤 총장도 이런 얘기했어요. 인사청문회 등에서 아니 이해관계자가 고소하면 되는데 고소를 안 했다. 그럼 결국 이것도 딴 사람이 제3자가 진정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피해자라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지. 이게 뭔가 사건이 성립이 되고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고소가 의미 있는 죄들이 있어요. 친고죄나 뭐 반사 불벌죄라든지 예, 예. 그런 죄가 의미가 있는 죄고요. 뭐 폭행이라든지 예전에 간통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였어요. 그런 말이면 의미가 되지만 사기죄는 그냥 상관이 없는 범죄고요. 네. 신고를 안 하고 고소를 하지 않는 게 다른 이유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봐야 되지 신고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가 안 되고 조사를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또 하나 약간 언론에서 뭐랄까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죠. 네. 김건희 씨는 왜 조사도 안 했느냐 이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기소를 했냐 안 했냐 뭐 그건 드다음 문제고 요번 사건에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조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관성이 어느 정도로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그 나온 거는? 장고 증명서를 위조한 네. 그 김모 씨 지금 같이 기소가 됐는데요. 이 네. 김모 씨가 이제 이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로 있었죠. 네. 그리고 신한저축은행에서 같은 사무실을 썼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장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을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알게 된 계기가 딸 때문이다라고 이미 재판에서 증언을 했었죠. 그렇죠.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관계에서 중간 과정에 이 김건희 씨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이고 이게 만약에 총장 관련 사건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무조건 조사를 기소되죠. 같이. 했겠죠. 어떻게 연결시켜줬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다만 그런 인적 관계 연결점들은 있지만 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기여를 했는지 관여를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건 당연히 문서상에 드러나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이유로 해서 조사를 하지 않은 조사 대상에서 빠진 거죠. 원래 일반인이라고 조사를 했겠죠. 당연히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기소 편이 기소 독점이에요. 검찰이. 기소는 나 혼자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두 가지 있기 때문에 네. 조사를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확인하기 싫은데 그만 지금 각하를 해버린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조사를 한 다음에 혐의를 추궁을 해야 되는데 조사 자체도 안 하고 혐의 추궁할 의혹이 없다면 기소를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이 사건이요. 지금 의정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또 다른 사건들인가요?
그러니까 사건이 워낙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거 말고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려도 지금 이제 이 사건이 기소가 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두 건인데 네. 하나는 이제 2014년 재판에서 그 정대택 씨가 네. 모해이중을 했다. 윤석열 장모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모 검사에게 돈을 보낸 거를 알면서도 재판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인데요. 그 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장고증명서와 붙어서 다니는 당자수표 문제가 네. 있습니다. 이 당자수표는 뭐냐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 위조된 장고증명을 갖고 이 당자수표를 받아온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윤석열 장모 측은 나는 워낙 VIP였어 갖고 이 당자수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윤석열 총장 장모에게 18억 정도를 빌려줬던 사람은 그 당자수표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당자수표는 부도냈거든요. 윤석열 총장 장모가. 요 당자수표도 요 장고증명서와 연결점이 있는 거면 이건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민사를 내놓은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사가 되고 재판이 진행될 텐데 네. 그 건들이 요 사건과 이제 다 붙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관련된 보고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사건들이 분산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특검 얘기가 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현행법상 특임 검사를 두든지 뭐 특검을 한다든지 그런 네.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공수처가 있다면 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하고 밝힐 거 밝히고 또 이 상황은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기소가 되든지 간에 총장의 친인척이니까 저렇게 기소됐을 거다. 저거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 의혹에 계속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을 투명하게 하려면 제3의 기관, 뭐 특임 검사라든지 다른 게 돼야 되는데 이제 7월부터는 뭐 공수처가 출범이 되니까 공수처에 뭐 어떤 존립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공수처가 만약 기소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했다고 하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왜냐하면 관계 없는 기관에서 해보니까 뭐 공소시효 다 지났고 뭐 부동산 실명법하고 행사죄밖에 없더라.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사 안만 해봐도 그 처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해놓고 조사도 안 해놓고 검찰에서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뭐 주가 조작 의혹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죠? 네, 아직 못 들으셨죠? 네, 못 들었습니다. 그 안 되는 부분은 것 같아요. 수사를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최강욱 후보처럼 그 열린민주당, 예, 최강욱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뭐 이건 예측이지만은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한 기자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러면 계속적인 논란의 반복 국면으로 가서 과연 그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정인지 뭐 이거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가 늦었고 늑장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이 기소가 일정 정도 제19 감싸기 기소가 아니냐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세간의 인식에서 본인들은 억울할지라도 네. 어쨌든 이게 공명정대하게 수사가 뭔가 안 되고 있다. 네. 이런 인식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왜 윤석열 총장 장모가 들어간 사건에서는 계속 뭐 동업자가 사기를 당하고 사문서유자가 등장하고 피해를 입냐. 네. 뭐 이런 과정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뭐 별도의 수사가 좀 수사 기간이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1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큰 게 있으면 그걸 하겠죠.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뭐냐면은 공수처는 출범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저도 전혀 다른 얘기. 저도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회가 열리고 이게 처장 한 명 뽑기가 너무 어려워요. 처장 뽑는데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1호는 뭐 그다음 문제고 이 공수처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때 이제 정경심 교수 기소되고 이럴 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요. 이게 조국 전 장관이 관련이 됐든 안 됐든 본인의 가족이 기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네.
그리고 결국 사퇴를 한 셈이 됐고요. 결국은. 윤 총장도 지금 뭐 윤 총장이 뭐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 거취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박준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사건 관련해서 윤 총장이 고발이 됐습니다.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고발이 됐군요. 조사가 뭐 진행될지 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지금 단계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소라든지 추가 기소 수사에 따라서 처라든지 더 관계성이 더 커지면 네. 특히 본인의 어떤 입김이 좌우했던 그런 어떤 자료라든지 이게 나온다면 거취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단계는 뭐 거취까지는 아닌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도 이거 취재하고 계신가요? 이 관련된 네, 얘기를? 뭐 내용들 취재는 마야는 N번방도 하고. 네, 지금 N번방이 근데 갑자기 터져갖고 네, N번방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뭐 진행되는 상황을 보여서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준 변호사,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